To solve this problem, we decided to make upcycle bags. To make upcycle bags, we have to collect banners. 여름 이후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네요. 지금은 학기 중이라 이렇게 그러네요. 영상 통화로 뵙게 되었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형 기업 플레이백의 대표 유연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폐기용품의 디자인 감성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활형 기업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원단,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의류 폐기물, 데드스탁 원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용품에 디자인 감성을 더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누군가의 일상 속에 즐거움과 추억이 되는 요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업사이클링을 누구나 쉽게 경험하고 취미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DIY 키트 구독 서비스와 함께 패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업사이클 패브릭 굿즈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 저도 처음에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는데요. 업사이클링이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업사이클링은 영어로 업과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재활용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역할을 다한 폐품을 잘 활용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더 발전된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리사이클은 한국어로 하자면,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활용은 버려지는 물건을 수집하여 다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사이클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업사이클 혹은 재활용입니다. 오, 그럼 어떤 계기로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생활용이라는 것을 시작한 지 이제 9년 차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는 전시장에 들어가는 패브릭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자문해주는 일들을 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9년 전에 환경 관련 전시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심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중간 처리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방문하여 폐품을 분류하고 가져온 폐품을 전시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쓰레기 중간 처리장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그때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폐품을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수막을 수거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현수막들이 한번 쓰고 버려져서 정말 놀라운데요. 일하시다 보면 버려지는 것에 대해 느끼시는 바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일상에 편리함을 주는 플라스틱 비닐, 뭐 빨대, 커피컵 등 편리함을 주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소재 원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매 1초당 쓰레기 트럭 한 대의 분량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를 기준으로 버려지는 직물의 양이 약 1억 3,400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원단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현대의 패션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석유 같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의 재활용률이 단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류 산업은 물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산업용 폐수의 20%를 의류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자주 입는 흰색 면 티셔츠 있죠? 그거 한 장을 만드는데 2,7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2,700리터면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하고요. 버려지는 옷들이 모이는 아프리카에 가면 가나라는 나라가 있고 그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는 소가 술 대신 합성 섬유를 뜯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버린 옷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옷들도 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도 가나에 버려지고 있는 거죠. 어, 옷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얘기하신 현수막. 현수막은 사실 전량 폐기 처분되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메리포그 소각 등의 방식을 거쳐서 폐기 처분되고 있고요. 사실은 현수막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폐기 처분되고 있는지 집계가 되지 않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번쯤 우리가 버린 물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제가 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재활용 혹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입는 면티 한 장에 2,7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설명해 드리니 옷을 구매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업사이클링으로 가방을 만들며 찾아보니 최근에는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제품들이 꽤 많은 반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사용하는 것 치고 비싸다라던가 새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더 대중화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기 전에 재활용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재활용 제품은 먼저 폐품의 수거, 그러니까 폐품을 수거해 와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은 사실 디자인을 하고 재료를 구매해서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데요. 일반 상품과 달리 수거와 세척, 그다음에 선별, 과정이 모두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대량 생산이 일단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고요. 어, 사실 저희들끼리는 엄청난 노동 집약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노동 집약이라고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시장의 크기는 현재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나라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할 분야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재활용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현재 인력으로 운영되는 부분의 기술 발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더 나은, 더 멋진 디자인도 필요하겠죠. 그럴 것 같네요.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비용을 절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재활용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재활용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시다 보면 대표님은 일상에서도 환경을 위한 실천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해 반드시 지키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리퓨즈라고 하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커피숍 같은 데서 빨대를 거절하거나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좀 약간은 소극적인 네, 그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재활용에서 더 나아가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에 5R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물건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물건을 재사용하고, 올바르게 재활용하고, 자연 분해되는 물건을 사용하기. 이렇게 5가지 해서 리퓨즈, 리디스, 리유즈, 리사이클, 낫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의 앞에 R을 따가지고 5R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3가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기, 그다음에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 그다음에 올바르게 재활용하기. 이거 3개를 기억하시고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기 내 챌린지, 거절하기, 아, 그리고 네, 용기 내 제가 챌린지라고. 까먹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소극적인 제로 웨이스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리퓨즈라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처럼 커피숍에서 빨대를 거절하거나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거절하기 같은 경우는 용기 내 챌린지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트라이 해보자라고 해서 용기 내 챌린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쉽게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기 내 챌린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일상에서 용기 내어 불필요한 일회용품들을 거절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들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